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지금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완프 청소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민주당과 그동안에 붙어먹었던 이 로비 회사들, 또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또 하청업자들, 이 사람들이 완전히 폭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워싱턴 DC의 정신병원에 민주당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국민의 혈세를 걷어다가 물 쓰듯이 돈을 쓰던 이 바이든 해리스 이 쓰레기 정권이 나눠주는 콩고물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로비 업체들과 하청업자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고, 워싱턴의 이 쓰레기 청소를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이 바이든 해리스 쓰레기 정권이 무슨 일을 해왔느냐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국민의 혈세를 보내서 동성연애 미화 작업, 그리고 뭐 트랜스젠더 미화 작업, 이런 거를 뭐 만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린애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고, 아프리카에, 유럽에, 뭐 아시아에, 전 세계에 이따위 짓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그 개돼지를 만드는 작업에 미국 국민의 혈세를 써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지금 싹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미국 정치에서 쓰레기라는 말이 지금 대대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작년 말입니다. 이 바이든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유권자들은 다 쓰레기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한 게 이 발단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재치 있게 바로 그 다음날 이 쓰레기 트럭, garbage truck이라고 하죠. 이 garbage truck에 garbageman이 돼가지고 이 조끼를 입고 오렌지색으로 된 조끼, 그러면서 거기서 기자회견도 하고 garbage truck에 올라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또 선거 유세를 하러 다니는데도 이 가비지맨 그 조끼를 입고 다니고 이랬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나는 가비지맨이다, 쓰레기를 청소하는 가비지맨, 너네들 쓰레기를 내가 청소해 주겠다 하고 선거 공약을 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약을 실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연방 공무원이 총 287만 명인데 이 중에서 사무실에 나오는 공무원이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세요? 연방 공무원 287만 명 중에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원이 5%, 95%가 재택근무라고 바이든이 아주 쿨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하기 싫으면 나오지 마라, 그 대신 8개월치 월급을 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고 싶으면은 사무실로 복귀를 해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쓰레기 청소를 하는데 이 쓰레기 청소를 못하게 합니다. 판사들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은 이제 삼권 분립이 아주 잘 돼 있어서 대통령이 내리는 행정명령,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대통령령입니다. 이 법이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 연방 판사 한 명이 이것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템포러리로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 작업을 못하게 하는 판사들이 나오면서 이 판사들이 다 민주당의 그 사회주의 운동원들이라는 게 이제 다 들통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판사 흉내를 내왔는데 이게 판사가 아니라 이 사회주의 운동원들이에요. 한국이랑 비슷하죠. 법조계에 이제 중앙선관위 헌재에 있는 이 쓰레기들이 이게 판사가 아니라 완전히 머리에 빨간물이 들어가 가지고 나라를 올바로 못 가게 하는 이게 그 액티비스트들인데, 미국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그런 그 빨간물이 들어간 그 판사들이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한국같이. 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발족을 한 지가 3주밖에 되질 않는데 벌써 이 민주당으로부터 소송을 40건이나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40건 중에 12건이 인정션을 받았어요. 자, 인정션이라 하면 제가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판사가 어떤 행정명령이라든가 어떤 법에 의해서 뭐가 움직이는 것을
임시 중단하라라는 법원 명령서입니다. 그건 이제 인정션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대청소, 이 청소가 되면은 쓰레기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민주당이라는 것은 이 쓰레기를 많이 양산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한 명이 할 일을 두 명이 하게 하고 이래서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 미국에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 정권이 들었으면은 미국에서는 공화당 정권 하에서는 이제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공화당을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니까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FBI고 CIA고 무슨 권력기관이 다 공무원들이니까 항상 민주당 편에 서면서 국민들 위에 군림을 해온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그 공무원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을 하는 건데 국민이 주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민주당 정권이 오래되면서 공무원이 주인이고 국민이 하인처럼 해온 겁니다. 이런 그 쓰레기 집단이 바이든과 해리스 집단인데 이걸 좋다고 하는 그 인간들이 있으니 이제 한심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렇게 완전히 강력한 미 정부 개혁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반대되는 인정션이 지금 민주당 그 판사들에 의해서 내려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를 받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인정션은 템포러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하면은 거의 99% 고등법원에서 이깁니다. 고등법원에서 안 될 경우에도 대법원에 가면 100%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는 행정명령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것을 판사가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판사가 템포러리 인정션을 내는 경우는 정말로 무슨 독재자 같은 그런 무리한 일을 했을 때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에 가면 판사가 다 지게 돼 있죠. 이렇게 돼서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인간들이 지금 트럼프가 독재자다, 뭐 히틀러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좌파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뭐 독재한다, 뭐 이렇게 하고 히틀러 같다라고 하는 똑같은 수법이에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80년대, 90년대 노태우 정권에서 김영삼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이 좌파들이 독재라는 단어를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서 한국의 당시의 젊은 사람들을 다 좌파를 만들었습니다. 뭐냐? 군사 독재를 했다, 이승만이 독재를 했다, 박정희가 독재했다, 전두환이 독재했다, 노태우도 독재 정권의 연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독재라는 단어에 디귿자만 들어도 온 국민이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선동을 빨갱이들이니까 아주 잘한 거죠. 자, 마이클 심 TV 영상 203회, 그러니까 MS 203을 반드시 한번 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에 제가 민주체제, 공화체제, 독재체제 해가지고 도대체 이러한 각각의 체제가 어떤 의미이고 어디서 유래됐고 무슨 뜻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이든이든 클린턴이든 오바마든 돈이 없는 인간들이 민주당으로 정치에 입문을 해서 대통령까지 올라가면서 부자가 된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은 대통령까지 됐지만 그 밑에 뭐 국회의원, 상원, 하원, 그 다음에 일개 무슨 시장이니 군수 뭐 이런 사람들, 여기 뭐 카운티 슈퍼바이저 이런 사람들도 민주당 출신들은 원래 돈이 없던 사람들이 입문해서 돈을 모은 사람, 부자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공화당에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뭐 전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이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극소수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미치 머카노 같은 사람들도 상원에서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 그 털시 가바드가 국가정보원장에 취임하는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죠. 이 공화당에서. 그 완전히 쓰레기라는 거, 본인이 쓰레기라는 거를 증명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한인들이 미국 정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민주당 쓰레기들이 선동하는데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 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960년대나 이때까지는 절대로 미국의 민주당이 나쁜 당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정상적인 정당이고 매우 훌륭한 정당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퇴색하기 시작해서 빌 클린턴이 정권을 잡은 1990년대부터 민주당이 타락을 하기 시작해서 오늘날의 미국 민주당은 이게 완전 사회주의 쓰레기당입니다. 이거를 좋다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고 이 민주당의 쓰레기들이 모여서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고 그저 민주당이 좋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한인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한인들이 한 200만이 좀 넘어요. 캐나다까지 합치면 미주의 우리 한인이 총 250만 명 정도 되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국의 웬만한 지방도시가 100만이 안 되는 도시가 많기 때문에 여기 특히 남가주 같은 데는 이쪽만 한 100만이 넘어가는 이렇게 그 엄청난 이 정치력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숫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인들이 정치력이 없는 이유는 일단 미국 정치를 너무 모르고, 그 다음에 이 미국 정치를 한국의 쓰레기 언론, 한국말, 영어를 모르니까 한국말로 돼 있는 것을 보고 미국 정치를 이해하니까 전부 다 엉망진창이고 뭐가 뭔지 진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애들 공부 가르치면은 애들이 명문학교라고 갔는데 얘네들이 다 민주당 교육을 받고 나오니까 애들은 영어를 잘하고 우리 1세는 영어를 못하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애들이 민주당 쓰레기들한테 세뇌당해가지고 하는 거는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한인 사회에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뭘 자꾸 준다고 하니까 뭐 소셜 시큐리티 준다, 푸드 스탬프 준다 하니까 그 준다는 공짜 받아 먹는 거, 우리 한국말에 뭐 공짜면은 양잿물도 마신다고, 공짜면은 무슨 짓을 못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인 이 미주 한인들의 대부분이 이 민주당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십시오. 민주당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거, 그런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국민 개돼지 만드는 우민 정책입니다. 물론 내가 영어도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65세 넘어서 그건 당당히 받아야 돼요. 65세 넘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젊은데 뭘 받아먹고 웰페어 받아먹고 이러는 건 안 됩니다. 그런 거가 그렇게 좋으면 모든 거 무료로 해준다는 북한 같은 데로 가서 살면 되는 겁니다. 미국에 왔으면은 열심히 뭐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당당히 일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내서 불쌍한 사람도 세금을 통해서 돕고 또 정부도 돕고 납세 의무를 해서 그 다음에 당당하게 미국에서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 민주당 애들한테 붙어가지고 받아먹을 거 있나 이런 거나 해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별로 생기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제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계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서 계엄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을 계몽을 했듯이 우리 미주 한인들이 똑바로 알고 깨어날 때 이 바이든과 해리스가 어떠한 쓰레기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 공화당 정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런 훌륭한 분을 장사꾼이다, 뭐가 어떻다, 그냥 한국의 쓰레기 좌파 언론이 하는 말이 입에 뱄어요.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격이 어느 정도 있는 분,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하는 이런 분, 제가 봐도 그분들은 진짜 하도 가짜 목사 얘기 많으니까. 근데 제가 만나서 하는 분들 보면 이제 진짜 목사님들인데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런데도 트럼프 이야기를 하면 트럼프는 장사꾼이니까 이게 그냥 입에 뱄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좌파 쓰레기 언론의 세뇌가 돼서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
제가 이 한인들, 미국에 있는 한인들도 이런데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만큼 미국을 이해하는 수준이 이 저수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저수준을 고수준으로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이클 심 TV 영상 계속 보시고 제가 영상 끝에 이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링크가 아니라 그 화면을 달아 올려 놓을 테니까 203회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민주체제, 공화체제, 독재체제의 유래부터 정의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